사단장 집무실에서 마지막 저녁식 신고를 올렸습니다. 25년간 입었던 군복, 가슴에 달린 계급장, 그리고 함께 땀 흘렸던 부하들. 모든 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원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25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사단장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부하들이 필성 하고 외쳤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퇴영 명령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달랑 A4 한 장. 25년이 이렇게 가벼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문을 나서면 나는 누구인가? 남편, 아버지, 아니면 그냥 실직자?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평소 같으면 4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날은 왠지 천천히 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갑자기 무기를 빼앗기고 맨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랄까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 기상을 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일어났어? 아침 차릴까? 아니,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그럼 커피라도 한 잔 줄까? 응, 고마워. 아내가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갔습니다. 나만 집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 좀 쉬어야지. 그래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푹 쉬어요. 아내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 걸레질하는 소리. 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할 게 없었습니다. 산책이라도 갈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게 은퇴 생활인가? 이렇게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게.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요? 그냥 좀 심심하더라. 처음엔 다 그래요. 적응하면 괜찮을 거예요. 점심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책을 펼쳤다가 덮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부대에 있을 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회의, 훈련, 보고서, 전화, 이메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자는 것. 패턴이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취미 활동이라던가. 글쎄, 생각해 볼게. 친구들이랑 만나는 건 어때요? 군대 친구들은 다 현역이야. 만나기 애매해. 그럼 다른 친구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25년 동안 군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동호회도 없었습니다. 군대가 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 2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좀 피곤해서. 알았어.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냄비를 닦고 도마를 씻었습니다.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아내가 주방에 다시 들어가더니 뭔가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뭐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릇 좀 다시 닦고 있어요. 내가 다 닦았잖아. 기름기가 좀 남아있어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하지 그랬어. 뭐라고요? 내가 한 건데 왜 다시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하든가.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한테 부탁한 제가 잘못이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앞으로 안 시킬게요. 아내는 주방에서 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왜 화를 내는 건지. 그날 밤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충돌. 그 이후로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알았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분리수거는 안 했어요? 그냥 버렸는데. 그럼 안 되죠. 다시 가서 분리수거 해야죠. 에이, 그 정도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규칙이 있잖아요. 또 싸웠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주름이 안 생겨요.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옷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럼 설명서를 쓰든가. 설명서가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나는 몰랐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명령만 내렸지 집안일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우려니 어색했고 틀리면 아내한테 지적당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문제는 집안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딸애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몇 시에? 6시쯤? 6시는 교통체증 심한 시간이야. 4시에 출발하는 게 효율적이지. 하지만 딸애가 6시에 오라고 했어요. 그럼 딸한테 연락해서 시간 조정해. 왜요? 6시시면 되는데. 내 말이 틀렸어? 4시가 더 합리적이잖아. 당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조언이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군대도 아닌데 왜 자꾸 이래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한 것뿐인데.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된장찌개. 또요? 어제도 국이었잖아요. 그럼 뭐 먹고 싶은데? 파스타는 어때요? 파스타는 영양이 부족해. 된장찌개가 낫지. 왜 자꾸 제 의견을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지. 제가 고른 게 왜 나쁜 선택이에요?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통제와 자율 사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누구? 고등학교 친구요. 몇 시에 돌아와? 한 8시쯤? 8시는 너무 늦지 않아? 왜요? 저녁 먹고 오려고요. 집에서 저녁 먹고 가지 그래. 밖에서 먹으면 돈 아깝잖아. 아내가 화장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제가 외출하는 게 불편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자꾸 시간 확인하고, 언제 오는지 묻고, 뭐 먹는지까지 간섭해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지. 관심이 아니라 통제예요. 저는 부대원이 아니에요.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고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언제 나가고, 누구 만나고, 언제 오는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그저 아내를 걱정한 것뿐인데.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보고가 당연했습니다. 부하가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공유가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간섭한 것 같아.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알았어. 노력할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아내의 하루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아내는 나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아침 준비하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나는 7시에 일어나 밥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후 아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9시 아내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방 1시간이 걸렸습니다. 10시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는 일 또 1시간. 11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12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설거지를 또 했습니다. 오후 3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녀? 30분 통화. 오후 4시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을 차렸습니다. 저녁 7시 또 설거지. 저녁 8시 아내는 겨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을까?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인터넷하고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의 하루는 끊임없는 노동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 매일 이렇게 바빠?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동안 나는 몰랐네. 당신이 부대에 있을 때는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25년의 빚.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경제를 관리하고 외로움을 견디고 불안을 참았습니다. 내가 진급했을 때 아내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진급은 곧 더 긴 근무 시간, 더 잦은 야근, 더 먼 전출을 의미했습니다. 아내는 또 혼자였습니다. 내가 훈장을 받았을 때 아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훈장 뒤에는 아내가 혼자 아이들 학부모 상담을 다니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명절을 준비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국가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정은 누가 지켰을까? 아내였습니다. 나는 25년간 아내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갑자기 왜요? 내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25년 동안 혼자 집을 지켜줘서 고마워.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오랜만에 듣네요. 앞으로 자주 할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어땠어? 별일 없었어요. 장 보고 청소하고 그랬죠. 힘들지 않았어? 뭐 늘 하던 일이라. 그래도 힘들면 말해. 내가 도울게. 아내가 조금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당신한테 관심을 좀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우리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가르쳐 줘. 진짜요? 응, 제대로 배우고 싶어. 아내가 주방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로 기름기를 녹여야 해요. 그리고 세제를 이렇게 짜고. 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작전 브리핑 듣듯이 스펀지는 이렇게 쓰고 그릇은 이 방향으로 닫고 30분 동안 설거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볼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기름기가 잘 안 지워졌고 물이 튀었고 스펀지가 미끄러웠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지 말고. 15분 만에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아내가 확인했습니다. 오, 잘했어요. 기름기도 다 없어졌네요. 정말? 네, 처음 치고 정말 잘했어요. 그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빨래의 과학. 다음은 빨래였습니다.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해야 해요. 흰색, 어두운 색, 색상별로. 왜? 물이 들 수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섬세한 옷은 세탁망에 넣어야 하고, 울이나 니트는 손빨래해야 해요. 복잡하네. 처음엔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빨래를 분리하고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빨래가 끝나면 바로 꺼내서 털어서 널어야 해요. 안 그러면 구겨져요. 알겠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필성 외칠 것 같은데요? 나도 웃었습니다. 습관이 무섭네. 나는 자신 있게 프라이팬을 꺼내고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습니다. 치글치글 계란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뒤집으면 되죠? 아직이요. 좀 더 기다려야. 나는 급하게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아,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타이밍 맞춰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오, 됐다. 잘했어요. 이제 접시에 담아보세요. 계란 후라이 하나에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볶음밥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내 말투가 아니라
내 귀였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어. 반가웠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어. 예전에 나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어색해? 그냥 반갑다고 하고 커피나 마시자고 하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오랜만이라 그랬겠네. 응. 그 친구가 요즘 사업을 한다는데 잘 되는 것 같더라. 나는 뭐 하냐고 물어봐서 당황했어.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했지. 근데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 예전 같으면 왜 초라해? 주부도 훌륭한 직업이지라고 훈계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을 거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줄 몰랐어. 미안해. 이제야 알게 됐어.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꿈, 아내의 후회, 아내의 바람에 대해 나는 듣기만 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 며칠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자주 아파. 나이가 드나 봐. 병원 가봤어? 아니, 괜찮아질 것 같아서. 예전의 나였다면 병원 가봐야지. 왜 참고 있어? 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 계단 오르내릴 때 좀 그래. 그럼 내일 같이 병원 갈까? 내가 예약해 둘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안 되겠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응. 25년 동안 당신 혼자 병원 다녔잖아. 이제는 내가 같이 갈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딸아이의 고민. 어느 주말 딸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예전의 나였다면 뭔데? 말해봐. 아빠가 해결해 줄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들어줄게. 딸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어요. 그랬구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왜 안 됐는지 알아봐야지. 상사한테 물어보든가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속상하겠다.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실패자 같아요.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한 번의 탈락이 너를 정의하지 않아. 정말요? 그럼 아빠도 군대에서 진급 탈락한 적 있어.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고 결국 해냈어. 너도 할 수 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오늘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6개월 후 작은 기적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집에는 작은 기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기 개나리 피었네. 벌써 봄이구나. 세월 참 빠르다. 그러게 우리도 나이 들었어. 하지만 지금이 제일 좋아. 나도. 집안일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는 서툴지만 나름대로 해냈습니다. 아내가 가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리 실력 많이 늘었어. 그래, 고마워. 이제 김치찌개는 당신이 더 잘 끓이는 것 같아. 과찬이야. 아직 멀었어. 아니야, 진짜 맛있어. 그 칭찬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1년 후의 저녁.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도 왔고 아들도 왔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예전에는 뭐든 지시하고 평가하셨는데 요즘은 물어보고 들어주세요. 그게 좋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전 아빠는 좀 무서웠는데 요즘은 편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노력 많이 하셨어. 나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멀었어. 배울 게 많아.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그동안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우리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매일 싸웠는데, 그러게, 이제는 대화가 되네. 앞으로 더 잘하자고요. 그래, 함께.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순간을요.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지켰던 건 국가였지만 25년 동안 나를 지켜준 건 아내였다는 것을. 이제 남은 30년은 아내를 지킬 차례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대화로, 통제가 아니라 존중으로, 역할이 아니라 동반자로 군복을 벗은 날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끝에 우리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